많잖아요. 공사 저쪽 편 있죠? 우이 그린빌라 바로 뒤쪽. 거기는 사실 벌써 한 50년 된 아까시나무가 있어서 몇 개 자빠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여기 공사하는 이 현장하고는 시생이 좀 많이 다르죠. 여기는 굉장히 지금 공사하는 데는 베어진 데도 여기 시생이 굉장히 양호한 데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시장 단절되니까 여기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시를 그러니까 손목이잖아요. 저희 여기 조금 같이만 올라가셔서 여기 아까 넘어오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쪽은 쌍문 그린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쌍문 그린공원으로 이렇게 숲이 만들어져 있는 삶이 조성되어 있는 이쪽이 도시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거죠. 여기 쌍문 기준으로 예상되게 이게 단절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겠죠. 근데 여기 저 아파트 짓고 뭐 한다고 다 왜냐하면 서울 주변 다 이거 여기 예 그렇지 않은 적이 갖고 시스템 다 망가뜨리는 상태에서 지금 처음처럼 떨어져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좀 생태를 복원해보자 라고 해서 연기를 나가는 거거든요. 어제 공론장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 기획하신 분이요. 딱따구리가 4차선 도로를 못 날아다녀서 저는 4발 달린 짐승이라면 길을 이해합니다. 길로 있는 거. 날개 달린 딱따구리가 날아다니기 위해서는요. 다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로수 양쪽에 가로수가 이미 되어졌는데 한번 나가서 한번 보세요. 날개 달린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연결하겠다는 데가 요만큼이고요. 사라진 숲이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이 사라진 건데 두 개기 전도된 거죠. 이름이 녹지 연결라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녹지 연결하는 회장 하지 말고 다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아니고 저 위에서 한번 올라가서 보고요. 선거라고 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이동하는 게 새라니까요. 날개 달린 새요. 기획하신 분이 딱따구리라고 얘기했어요. 이동하는 것은 미생물부터 다 이동하는 거니까 딱따구리는 날아갈 수도 있죠. 도로 위에 미생물 가득습니다. 햇빛 쨍쨍 내릴 때면 매일 와서 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고 다시 가셔서 보고 와서 얘기하세요. 못 맡아서 바깥은 그 얘기 이제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얘기인데. 여기가 좋아요. 통로 녹지 연결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하신 것 같은데 녹지 연결이라고 하지 마시고 생태 통로라고 보세요. 생태 통로는 아시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서식지가 단절된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 나니까 여기가 섬처럼 돼 있잖아요. 또 이렇게 다리로 연결해서 거점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겁니다. 거점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이 생태 통로를 놓으면 뭐 금방 효과가 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장기간 정착이 돼야 됩니다. 정착이 돼야 되니까 뭐 금방 놓고 여기 통로가 뭐 나무 또 몇 개 피니까 뭐 어쩌다 하지만 의원님 질문 있습니다. 아니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요. 저희 얘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려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얘기를 먼저 들어줘야죠. 아니 위원장, 저 부위원장님 아직 하지 말고 여기 주민 얘기를 먼저 듣고 아니 내가 이제 나중에 네, 우리 말씀하세요. 민원 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짧게 비리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이게 이제 뭐 중요성이라거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도 뭐 아실 거예요. 다 들었으니까 뭐 반대하는 뭐 이유도 다 있고 다 저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런 궁극적으로 이것을 없는 걸로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기서 보완을 해서 하자는 얘기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없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보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의견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 의견. 여기서 뭐 맨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맨날 하면 똑같은 소리가 똑같이 반복돼요. 자 이제 다 하셨으니까 예, 다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주민 그저 소속 얘기하시고요. 네, 저는 대책위 소속이고요. 요 방학 3동 주민입니다. 청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사업의 취지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단절된 그 녹지 쪽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다 공감해요. 실제로 방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 한봉호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어떤 동물이 과연 그 단절 때문에 교류가 안 되고 그러느냐 해서 가장 타겟이 되는 게 딱따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딱따구리가 이거를 못해서 여기 고립, 여기 이쪽에도 딱따구리가 있어요. 저쪽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쪽에. 그런데 이거를 넘나들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 고립돼가지고 유전적으로 좀 낙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섬이 되어서 그런 데 지적합니다. 근데 저가서 여기 잠깐 내려가서요. 아까 올라오 다시 내려가실 때 보세요. 양쪽에 지금 공사 양쪽에는 가로수가 베어져서 은행나무 가로수가 베어졌습니다. 그거를 상상하시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은행나무 양쪽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여기를 딱따구리가 못 넘어간다고요? 아니 참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다른 방법 이렇게 훼손하지 않고도 그 취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과연 없는지 그걸 고민해 봐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나 다 똑같이 다리로 이렇게 하는. 그런데 자칫하면 이렇게 엄청난 그 다리로 하면서 그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거든요. 이거 자칫 녹지축 연결한다고 녹지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그냥 토목사업으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토목공사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의 취지를 다시 돌아가서 그 취지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나무길 같은 거를 조성해서 그런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취지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걸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가능한 한 이 주변의 환경을 다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정말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다 이 마을을 직접 끔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업도 다 지금 건져버리고 여기 와서 지금 2달째 이루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에다 녹지 네트워크를 마을에 다양하게 만든다 그러면 진짜 찬성하고요. 적극적으로 같이 결합해서 그런 녹지 도봉구에서의 녹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할 의지도 있고요. 그런데 그 방법이 이런 15m 다리 하나 딱 놓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께서는 이게 생태 통로라든지 저기 방학로에 만들어진 건 진짜 생태 통로예요. 그런데 그게 만들어지면서 북한산과 이쪽을 또 잃어버리는 새길이 만들어지고 글로 주민들이 계속 다니면서 자라나는 땅을 다 밟고 있어요. 앞으로 예전에 10년 전에 똑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점을 여기서 좀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행정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여기도 이렇게 버려져서 그냥 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도 좀 잘 가꾸면 도시의 숲으로서 이렇게 와서 진짜 시원하게 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 반대하는 거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인위적으로 다 자르고 길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좀 위험하지 않고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좀 그런 여러 가지를 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해서 하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둘리 유아숲 체험장이거든요. 예전에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라요. 이거 카카오 맵으로 찾았는데요. 2015년 이후에 이렇게 되고 나서 풀한 포기가 안 납니다. 회복이 안 돼요. 왜냐? 저기 보셨죠? 숲이라는 게 겉흙이 있어요. 겉흙에 양분이 있어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으면 거기 식물 못 살아요. 비워줘야 돼요. 끊임없이 쌍문 일동 주민입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연결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요만큼이고 없애버린 숲이 이만큼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죠. 지금 이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없애고 새로 심어서 걔네가 숲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했다. 예전부터 여기 하기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작년에 푸른도시국 국장님까지 참여하신 회의에서 대체지를 찾아와라라고 얘기하고 이거 공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보완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면밀히 검토한 게 아니죠. 이것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돌려라, 주민들한테 홍보해라, 예쁘게 꾸며라 이런 얘기 왜 나옵니까? 자기들끼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길이면
네 발 달린 짐승을 위한 거여야죠. 어제 전문가 분명히 기획하신 전문가가 딱따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딱따구리. 날개 달린 애들을 위해서는 징검다리면 됩니다. 징검다리. 기를 필요 없어요. 이게 행정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건 아니라는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행정에서 얘기하는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녹지축을 빼고 얘기하면 저희는 충분하게 보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녹지축을 세워놓고 보안을 얘기하자면 그게 들어서는 순간 다음에 보안은 다 사람을 위한 보안밖에 안 저 돼요. 한마디 더 할게요, 여기 사시는 건 주민이에요. 주민들이요, 저희 3,000분이 넘게, 그것도 저희 여기서만 받았습니다. 서명 여기서만 받았는데 3,000분이 넘게 이거 그냥 안 하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백지화하는 게. 저희는 그러고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엔 책임이 있습니다. 저 하나 개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요. 그 반대하시는 서명해주신 3,000분이 넘는 분들을 뒤에다가 엎고 지금 주민이 죽어도 싫다는데 공무원은 여기 떠나면 그만이고 이 자리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 주민들이 고스란히 다 뒤집어 써야 돼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반대하시는 주민들 중에서 더 하시고 싶은 말 계세요? 여기 주민분이 많이 안 오셨습니다. 다들 일하러 가셨어요. 네. 자, 없으시면 우리 또 자치위원장님 말씀 좀 네, 해주세요. 방학삼동 대표, 주민 대표 기구라고 하는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충길입니다. 저도 사실 전혀 이 공사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 받고, 이건 문제가 있네? 라고 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과,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저희들이 50명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29분의 분과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한 80여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공론화를 시켜버렸어요. 이 문제가 우리 동 문제다. 방학삼동의 문제인데 우리들이 알고 우리들이 의견을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의견을 모으고 그 다음에 많은 우리 방학삼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했던 그 결과를 지금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요.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첫 번째는 소통 부재에 관한 문제예요. 최초에 주민들은 몰랐다. 행정에서 시작을 했다. 자, 그런데 그 2019년도 12월에 쌍문일동에서 사무소에서 쌍문일동 주민센터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방학삼동은 그때 동장님께서 밴드에다가 이렇게 해등로 공사를 하니 관심 있는 주민은 참관을 하십시오라는 홍보를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뭐 사실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전혀 참관도 안 했어요. 근데 몇 분이 아마 참석을 했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주민들도 모르게 이게 공사가 시작되느냐. 그래서 행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죄송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통을 잘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어요. 그 결과로 엊그제 우리 방학삼동의 발바닥공원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와서 정말 소상하게 사업 설명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설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끝나고 이제 공사가 잘 되기만을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이 물론 잘못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일단 주민의 대표 기구에 먼저 통보를 해서 모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날 오기까지 저도 몇 번 설명회를 참석했습니다만은 2달 동안에 7번을 했어요. 설명회 수기 그러는데 수기 과정을 7번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몇 번을 참석을 했는데 어떤 대안을 나는 제시를 좀 하자. 없어요, 대안이.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저도 구청장 간담회에 참석 못했고 어저께 토론회도 참석 못했고 그 이전에 설명회는 제가 참석을 다 했는데 그런 대안이 없는 사실 2달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내온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초에 여기 안전 할 때 멧돼지 문제가 나왔어요. 멧돼지가 여기를 건너와서 민간을 덮치던가 사람을 다치게 한다. 그래서 그럼 멧돼지에 대한 안전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어놔라. 자, 그랬더니 펜스를 치겠다. 멧돼지 통행로에 예상 통행로에 그래 그러면은 멧돼지들이 못 올 거 아니냐. 그래서 멧돼지 문제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지금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저도 여기 몇 번 왔습니다만은 등산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가지고 저기 신호등을 건너서 올라가요. 마치 거꾸로도 하고. 그런데 무단횡단을 많이 봤어요.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을. 자, 그러면은 그 무단횡단은 뭐 사람 심리니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저는 사실은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만들어 놓으면은 이로 다니면 사람이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의 안전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망권 문제였어요. 저도 처음에 이 문제가 터져나왔을 때 저 밑에서 북한산을 봤어요. 몇 번을 거쳐서 봤어요. 내가 운전을 85년부터 운전을 했는데 차를 갖고도 한번 봤어요. 차에 대해서는 앞에 북한산이 아름답다 하면서 운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고 나요. 그러다가는 자기 운전에만 집중하는 거지. 그래서 운전자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저기 인도에서 보면은 맞아요. 이렇게 양쪽에 깎여져 가지고 가운데로 보는 숲이 보여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해봤어요. 저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를 막으면은 사실은 그 밑에서 사진관 같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진관 같이 저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높이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이 두께를 낮춰가지고 이 콘크리트 벽을 뭘로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식물로 다 펴가지고 이쁘게 해준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여태까지 개선해달라, 뭐 해달라고 했던 내용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저망권 문제는 그렇게 최초의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저망권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지금은 전부, 저망권 그거 괜찮아. 이렇게 다 의견들이 일치를 봤어요. 그래서 저망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멧돼지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아니 이게 우성 아파트에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 듣게. 그리고 여기를 그 다리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조그만 나무 심고 꽃도 심고 해가지고 전망대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든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자, 얼마나 좋아요. 여기 올라가갖고 저 넓은 북한산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 저 전망대라는 공간이 방학 3동뿐이 아니고 쌍문일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나의 명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었고 그런 생각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자연생태 훼손 문제예요. 60년생 나무 119그루가 뽑혀 나간대요. 그런데 계획에 보면은 170그루를 심는데요. 지금 광릉수목원에 가면은 이 수정 조치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래된 나무는 탄소 흡수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나무들을 교체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텔레비전 나왔어요. KBS 이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저는 탄소 흡수량에 대한 건 사실은 몰랐는데 그 텔레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119그루를 심는다. 그 대신 여기에다가 170그루라는 탄소 흡수량이 좋은 나무로 심어주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사실 이 전체가 1,000억 그루의 나무들이 있어요. 110그루 있어요, 여기에. 이 나무들을 이 공사를 하면서 더 좋은 나무로 다시 심어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뿐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학 3동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객단 시부터 6년 전부터 클럽데이라는 것을 했어요. 클럽데이가 뭐냐면 대청소에 나야 돼요. 1년에 2번 내지 3번. 여기가 쓰레기 집중 투기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2차 내지 3차씩 쓰레기를 다 치우지 않았으면 아마 저 산은 완전히 죽은 산, 무슨 어디 쓰레기 동산이 됐을 거예요. 저기에 가면은 소파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전부 되고 그 옆에는 택시 하시는 분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세워놓고 노상방뇨하고 그런 장소예요. 주거 지내는 장소란 말입니다. 저기가. 저희들이 맨날 여기와 청소하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도자로 이거 밀어버리자고 그랬어요. 왜 저 뒤에는 무슨 자연정사로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저건 이거 사실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거. 이것을 깨끗하게 우리가 유지를 하고 싶으면 저걸 완전히 도자로 밀어버리던지 아니면은 철조망을 크게 세우던지. 그런데 그것도 안 된대요 그거에. 그러면 회장님이 찬성한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장님. 주민을 대표해서. 회장님. 그러면 여기 다리가 채워졌을 때
주민들의 반대하고 의견을 모든 책임을 아, 회장님이 주십시오. 투표 한번 할까요? 주민 대상으로 투표 한번 해? 네. 투표 한번 전체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찬성이 많이 네, 나오면 그렇죠. 자 대상은 방학 3동 주민하고 쌍문 그거는 몇 주민하고 사람들의 찬성이 얘기를 왜 전체 다 방학삼동에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나는 내가 우리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통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숲속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밑에 지금 공사를 확장 진행 중인데 여기에다가 어린이 자연 생태 놀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재작년 우리가 구참여 예산을 따와가지고 거기다가 만들고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방학 3동이 어린이 집이 가장 많은 동네가 방학 3동이에요. 얘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전부 아파트촌이라. 그래서 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이야기도 저기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다가 전망대도 만들고 멋있게 공원하고 꾸면 여기하고 여기 연결해서 어린이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얼마나 좋냐. 저는 공감을 했어요. 아니 애들을 데리고 갈 데도 없는데 이런 좋은 공간을 어차피 생태 놀이터는 만들어주고 같이 활용하면은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기도 다가오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어느 친구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야, 너 방학 3동에서 무슨 뭐 회장한다며? 그래. 네 문제들이 뭐 신문에도 나고 막 그러대. 거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그 집값 떨어지지 집값 제대로 받겠어? 너는 야 네가 무슨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회장 하면서 뭐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전화까지 저 멀리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까지 받았어요. 우리 방학 3동은 정말 평화롭고 정말 주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동네예요. 이런 동네에다가 무슨 무당집 앞에 해놓은 것도 아닌 저런 무슨 이상한 프랭카드 다 걸어가지고 누가 보면은 이 동네가 정말 문제가 있는 동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태까지의 문제점은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점을 계속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개선하고 이렇게 개선을 하는 방향에서 하기로 했다. 그렇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좋다. 공사를 해.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고 그렇다라는 의견들이에요.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뿐이 아니고 전체 그 주민들의 여러 주민들 같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충길 회장님이 얘기하실 때 사실 주민자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주민자치회 회장이시니까. 그러면 주민자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민들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결국은 주민의 힘으로 주민들의 능력으로 마을을 제대로 건설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찬반을 떠나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어떻게 행정에 전달해야 되는 입장 속에서의 주민자치 회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깐 제 얘기 중입니다. 그리고 저도 서울시에서 4년 반을 행정을 했고 국토부에서 행정 3년을 했습니다. 행정은 제가 부탁하건데 주민들 간의 싸움을 절대 붙여놓지 마십시오. 갈라놓지 마십시오. 인정 아니세요? 아니 주민들끼리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갈라놓는 일들은 전혀 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민들을 갈라놓고 주민들 간에 편을 지게 만드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은 주민들이 의견들을 잘 모으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결국 요즘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주민 참여와 주민들의 참여 정신들이 가장 높아질 때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왜 행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좋은 데다가 왜 그런 거를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럼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거잖아요. 따지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민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 하나의 어떤 토목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주민들을 위한
뭐 각종 편의, 뭐 쉼터라든가 또 생태를 계속 한번 다리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계속 정부에서 팔로우를 좀 해줘라 하는 걸 정말 제가 볼 때 좋은 지적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19억인가요? 전액 실비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건데 이후에 생태와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계속 사업으로 이후 사업으로 적극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지 네트워크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이제 베는 문제를 또 지적을 하셨는데 117그루 그런데 뭐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불가피하게 연결을 통로를 다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서 고민을 했는데 고도폭을 지금 한 2m 정도 아까 된다 그랬죠. 2m를 조금 더 줄여서라도 이 벌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가 이제 이동 보행량이 좀 적다고 한다면 그것도 함께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는 생태를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과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주민과 생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계속 끌고 가겠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할 테니까 의견이 있거나 또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제시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 추진됐던 사업을 백지화 거기다가 벌써 사분 팠어요. 한 사람이라도 팠는데 그걸 다시 중단하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저희도 너무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거를 막아쓰고 이거는요 이게 한번 만들어질 때 뭐 5년 10년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거의 50년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서 뭐 그때까지 50년까지 전 못 살겠지만 적어도 20, 30년을 여기서 계속 살아가면서 저희도 미래를 전망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바람직한가 이런 시점에서 좀 바라보면서 사업을 단지 돈 떨어졌고 팠으니 무조건 추진해야 되고 그 보완해야 돼. 그래요. 그 보완 자체가 저희가 제가 축이라는 것을 먼저 세워놓고 보완을 얘기하자면 저희하고 얘기가 안 된다. 축을 빼고 진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단절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생물종을 다양성을 추구하는 어떠한 방법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를 진짜 마을에서 그렇게 만들어보자. 쌍만일동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학동이나 이런 데보다 상당히 숲과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계속 지금 숲이 망가지면서 공원화되고 있고 파헤쳐지면서 집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게 계속되니까 쌍만일동 주민들은 올라올 대로 올라왔어요. 저는 여기 대기동 동대표고 여기 백삼동 동대표로 같이 왔어요. 우선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이게 공청회 제대로 안 해서 이거를 실시한 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점을 지적을 작년부터 해가지고요. 이거를 왜 하느냐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무 다 달려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다 만약에 공사를 아예 없는 걸로 해서 다시 복구가 되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결정된 게 없으면은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사업이다 하면 그만해야죠. 예, 근데 그렇게 큰일 날 사업인가요, 그게? 저희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 이 정도로 공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불편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거 공사를 이렇게 놔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요 만약에 그런 게 법적으로 그런 게 근거가 있다면 우선 2차만이라도 주민 동의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3분의 2 뭐 가반 넘기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 재개를 하라는 뜻인가요? 그런 식으로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저희 아파트 입주민 대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요 민원을 너무 많이 걸어요. 사업을 그거에 할 대해서. 때 이제 주민 투표제도가 있긴 있는데 예. 이거를 새로 붙여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간의 어떤 위화나 알력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저희도 관청에서 이거를 뭐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대표시니까 대표분께서 주민들의 입주민들의 의견 같은 걸 좀 종합해서 이런 의견이 좀 전반적인 지배적인 의견이다라고 주시면 참고가 되죠. 그리고 구청에서도 계속 보완을 해 나가시고 하니까 저희가 무조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저희들이 사업이 이게 한 5개월 정도 준공까지 걸리는 사업이에요. 만약 시공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우기가 이제 5월 중순, 6월 막 다가오는데 이게 자칫 결단이 늦어져 버리면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이 되느냐. 그래도 어찌됐든 빨리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